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공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대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센티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센티넬의 고체 엔진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지난달 유타주에서 실시한 차세대 ICBM 센티넬의 첫 지상 분출 시험 장면입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센티넬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난 기존 ICBM 미니트맨3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단으로 3대 핵전력을 꼽았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 공보실은 최근 잇따라 ICBM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무엇이냐는 지난 7일 VOA의 서면 질문에 미국은 3대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3대 핵전력은 상호 보완적이며 지상 기반 ICBM과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폭격기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 공보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VOA의 질문에는 미국이 3대 핵전력을 모두 현대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지상 기반 센티넬 무기체계를 탑재한 ICBM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3대 핵전력은 미국이 어떠한 전략적 공격에도 견디고 대응하는 것을 보장하고 억제력을 조정하며 우리의 확장 억제 약속을 지지하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ICBM과 전략폭격기 등을 관장하는 미국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로 현재 미국 주력 ICBM인 미니트맨3의 안정성 강화와 차세대 ICBM인 지상 기반 전략 억제, 일명 센티넬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잠항 시간과 거리를 더 늘려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물론 일본 내 미군 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중 전략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 2형이 1000km 거리를 모의해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노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면서 이 전략 무기 체계는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헤일 수중 폭파 시험 공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이번 헤일 2형이 잠항 시간과 거리가 헤일 1보다 대폭 늘어나 주일 미군 기지도 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000km로 잠항 거리를 늘린다는 거는 일단 동해에서 한미 어떤 해군 정보자산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공해상으로 돌아서 감시망이 취약한 남측이나 아니면 측면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잠항 거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강조는 했는데 결국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이게 정확한 위치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그렇게 장시간 동안 잠항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또 헤일 1형과 2형이 각기 다른 임무와 타격 대상을 두고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헤일 2형의 경우 특정 지점까지 선박으로 이동시킨 뒤 수중에 투입할 경우 공격 가능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일 2형은 거리상으로 보면 1000km라는 거는 이제 한국 내 어떤 항구보다는 일본의 어떤 미군의 해군 기지, 그 다음에 또 항모 그룹을 임무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선박에 탑재를 해가지고 어느 인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투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1000km, 그 다음에 71시간 정도면은 충분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이 이번 시험을 두고 적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 미한일 연합해상훈련 등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강습 상륙함뿐만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엄청난 이제 전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순양함, 구축함, 전략 잠수함, 보급함, 군수함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수중에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함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다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최근 탐지와 대응이 어려운 수중 침투 전력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다양한 핵공격 능력을 위협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달 중 예정된 미한 대잠수함 훈련에 대응해 실험 목적을 달성하면서 대응 위력도 과시하는 방향으로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해온 대규모 화랑훈련이 시작돼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대구 경북권역에서 시작된 화랑훈련이 오늘 10월까지 대전 충남 세종과 인천 경기, 서울, 광주 전남 등 총 6개 권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민관, 군경, 소방 등 모든 국가 방위 요소가 참여하는 실기동 훈련 형태로 진행되며 그동안 축소됐던 훈련 기간과 규모, 방법 등을 올해 다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는 민방공 경보 전파와 대피 훈련 등에 집중하고 대테러 종합훈련과 사이버 테러 대비 대응 훈련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알 수 있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캠페인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지지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Congress is supportive of efforts to deal with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The U.S.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y've renewed it periodically. I think it's one of many issues o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very much in agreement. And I think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 should be raised in this speech.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의회 연설을 통해 인권 우선 정책을 강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년간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북 정책과 협상을 집중하고 인권은 이에 대한 장애물로 무시했지만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젠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Let's lead with human rights. Let us implement a human rights upfront policy on North Korea, involving serious information campaigns, relying on content customized for all Songbun categories in North Korea. 세계 70여 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의회 연설에서 이를 다시 강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want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have the same rights as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e're not their enemy. That the enemy of the North Korean people is Kim Jong-un. 숄티 의장은 이어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보내는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 5대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25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21세기 들어 폭발적인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을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절대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핵 군축에 가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서명과 비준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과 파키스탄, 인도 등 3개 나라는 해당 조약에 여전히 서명과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 간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과정은 미한 동맹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으로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